주가가 급락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바이넥스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주가 동향인데요. 3월 7일 28,400원의 종가였고요. 3월 8일 19,850원, 28% 빠졌죠. 아시는 대로 원료 용량 조작 의혹 기사로 밀렸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17,100원 또 추가로 13%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위탁 생산했던 30여 개 품목 판매 중지하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 백신의 위탁 생산 차질 우려, 그리고 러시아 백신의 유럽 승인 불확실 기사로 추가 하락을 했죠. 시간에까지 7.8% 추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일간 총 50% 반토막이 났는데요. 주가를 보시면 그냥 수직 하락입니다. 보기도 싫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재를 분석해 봤는데요. 분명히 제약회사가 임의대로 제조 방법을 변경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허가 취소나 판매 중지도 그 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지만 분명 불법 제조약품인데 사용 빈도도 많지 않고 복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아직 보고된 바 없고요. 관련 매출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추가 위탁 생산 품목의 매출 비중은 아직 확인 못했고요. 분명히 아전 인수격인 주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해석이니까 이 부분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뉴스 내용을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한 내용임에도 왜 YTN은 회사명을 바로 보도하지 않았을까? 애둘러서 첫 기사를 냈을까 하는 점도 의문이고요. 다른 매체가 바이넥스로 확정 보도하자 그제서야 왜 회사명을 게재한 보도를 시작했을까? 이런 부분도 전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사회적 파장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꿍꿍인지 그건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YTN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여러 매체, 관련 협회, 의사, 약사 등에서도 비난을 많이 했죠. 당연히 비난받아야 할 일이니까. 그리고 식약처도 여론을 수렴하게 한 행동으로 자체 생산 품목과 위탁 생산 품목 모두를 판매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자체 품목, 오늘은 위탁 생산 품목. 그러면서 연달아 더블 펀치를 맞았고요. 그런데 오늘의 장중 흐름은요. 어저께 3월 8일 날 시간에 상승을 했고요. 시초가는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자연스러운 추가 조정으로 이 2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러시아 백신의 확산을 경계하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스푸트니크의 승인이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기사와 이로 인해서 바이넥스가 러시아 백신 CMO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추가로 급락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죠. 일단 연합은 1시에 또 추가적으로 기사를 냈고요. 이어진 게 11시부터 러시아인 백신 30%는 자국 백신 맞겠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기사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어저께 22시에 나왔던 같은 내용입니다. EMA 의장 러시아 백신 러시아 룰렛과 같다. 이게 어제 22시에 나온 걸 오늘 아시아 경제에서 받아서 2시에 같은 내용을 또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충격이 조금 더 컸죠. 그리고 서울신문에서 3시까지 러시아 백신 스캔들 경고하는 미국 이런 연달아서 의장, 러시아인, 보건당국, 백신 스캔들 이게 연달아 나오니까 이쪽 스푸트니크 백신에 관련된 이트론, 이스, 앱지수 거기다 바이넥스까지 같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의 암초다라는 또 기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래서 또 시간에까지 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넥스의 얘기는 일부 문제 있지만 원료 용량 조작 아니다. 어떻게든 부인을 해야 되겠죠. 진짜 자기네가 그랬다 하더라도 일단 부인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따른 반응은 아직 차갑지만 그래도 회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아셔야 될 게 스푸트니크가 이탈리아에서 생산한다는 기사가 또 4시 16분에 4시에 나왔고 16분에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럽 의학청에서 승인이
하면 안 된다고 이사회 의장은 권고를 했는데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생산될 예정이다라는 건 그만큼 백신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4월 초에 러시아 백신 본계약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화이자 CEO도 백신을 안 맞는다는 기사가 3월 1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백신에 대한 위험성은 화이자 거든 뭐 아스트라제네카 거든 스푸트니크 거든 간에 다 일부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는 건데 러시아 것만 유독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바이넥스가 잘못한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주가가 급락한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고요. 2월 9일에 나온 EMA 신청서는 아마 3월 중으로 결론이 날 거다라는 게 원래 당초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EMA 의장이 좀 비토를 놓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결론은 바이넥스의 불법 약물 제조 변경이 주가가 반토막 날 만큼 큰 악재인가?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주가가 반토막 날 만한 그럴 정도인가는 이거는 뭐 개인별 편차가 좀 있겠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주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식약처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의 내용에 따라 위탁 생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약을 만드는 회사가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면 어쨌든 부작용이나 뭐 이런 건 예상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제재를 불러오느냐, 회사의 면허 정지냐, 생산 중단이냐, 아니면 벌금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 부분은 향후에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악재가 진행되는 국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증시에서 바이넥스를 지속적으로 주목했던 이유는 러시아 백신의 CMO 선정 가능성과 2월 9일 날 정은경 관리청장이 얘기했던 스푸트니크 도입 검토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4월 초로 예상되는 본계약이 성사된다면 매출과 이익 면에서 괄목할 성장에 이어질 전망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의 제재 강도에 따라 만약 러시아 백신의 계약이 불발된다면 주가 반등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니 이 부분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